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이번엔 뭘 할 거냐면 레이스 프리즘 쿨러를 구해서 장착을 해봤어요. 지금 프리즘 쿨러고요. 790X3D. 지금 아이들 온도를 조금 지켜볼게요. 지금 뭐 계속 돌리다가 지금 킨 거라서 아이들 온도 상태는 한 요 정도. 지금 상온 26도 정도 됩니다. 26도 정도. 그리고 시네벤치 한번 돌려볼게요. 전력 소모량 140W 넘게 올라가고요. 온도는 그 리밋까지는 거의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최대 90도까지. 이걸로 인해 클럭은 47배수까지 터졌는데 이거 좀 페이크라고 봐도 될 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쿨러가 충분히 식혀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동작을 하면 이제 요 한 바퀴 돌 정도는 잘 돈 거예요. 한 바퀴 돌 정도는 이제 스로틀링이 한 47배속 정도까지만 내려가면서 어느 정도 성능을 버텨줬는데, 이거를 이제 반복 돌려볼게요. 35,345, 이 숫자를 잘 기억해 보세요. 클럭 터지는 것도 한번 보시고. 훨씬 클럭이 덜 터지죠. 오른쪽 왼쪽 비교해 보면 온도는 비슷하고요. 소비 전력도 비슷합니다. 더 음, 점수 몇 점 나왔냐면 35,246점. 이거 라이젠 마스터로 킬게요. 이게 더 눈에 확 들어오니까. 보시면 TDC 120에 93%, 요거랑 요거 두 개 걸린 겁니다. 지금 성능이 34,875. 클럭은 아까 47이었는데 이제 46까지 떨어졌어요. 얘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떨어지는 이유는 온도가 지금 90도까지 올라갔으니까 클럭을 낮춰서 온도를 낮추겠다 하고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근데 부스트 메커니즘 때문에 클럭을 계속 낮추면서 이제 성능을 유지를 하려고 하지만, 또 이 부스트 메커니즘 자체가 계속 90도 칠 때까지 성능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리고 싶은 애랑 내리고 싶은 애가 싸우는데, 거의 이제 한계 가까이 갔을 때는 내리고 싶은 애가 더 세다. 그러면 클럭이 점점 떨어지면 보시다시피 성능이 점점 내려가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거 장착하기 전에 스텔스 기쿨 레이스 스텔스 쿨러를 했을 때는 거의 막 한 번 돌릴 때마다 거의 1000점씩 떨어졌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하락폭이 적죠. 생각보다 쿨링 성능이 제법 괜찮다는 거예요. 자, 점점 떨어지긴 한데 어느 지점에서 이제 수렴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떨어지는 양이 점점 줄어들면서 어느 지점에서 수렴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자, 이 CPU 전압 몇 정도 쓰는지 보세요. 지금 여기서 한 105W 정도 쓰죠. 예. 레이스 스텔스 같은 경우는 수렴하는 시네벤치 점수가 28,000에서 29,000 사이였습니다. 클럭이 워낙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레이스 프리즘은 지금 일단 34,000도 꽤 오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클럭도 꽤 유지가 되고 있고, 점점 내려가긴 하지만 한 번 내려갈 때 뭐 100도 안 내려가는 것 같죠? 이게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력량이 이 쿨러의 쿨링 성능을 일단 초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려가는 폭이 적다는 거는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난다. 보시면 자, 라이스 프리즘 이 TDP를 검색해 보면요. 여기 보면 105W까지라고 써 있어요. 105W. 근데 이제 거의 비슷하게 쓰죠. 근데 이제 105W보다 좀 낮은 값을 써야 되더라고요. 제가 스텔스 쓸 때도 스텔스가 65W짜리거든요. 근데 65W보다 낮은 전력 소비량에서 돌아가더라. 얘도 105보다는 좀 더 낮춰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낮출까 그걸 고민해봤는데 지금 이제 TDC가 지금 90% 정도 나온다는 건 뭐냐면 120A에 90%면은 일단은 90에 18이니까 108이죠. 108. TDC를 아마도 지금 108 정도 쓰고 있는데 TDC를 100으로 넣으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게이밍 성능 보여드리고요. 이 점수는 아까 돌린 거고 요겁니다. 요거 지금 일단 정지했어요. 30분 돌리면 한 34,000 4천 사이에서 멈추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게이밍 성능 돌리고 이따가 이 TDC를 100으로 맞춘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저거 이미 테스트는 했고요. 일단 멀티 성능 자체도 그렇게 생각보다 떨어지진 않다. 그 다음에 게이밍 성능 한번 볼게요. 이게 타워형이 아닌 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쿨러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보셨다시피 전력 소모량이 총 한 140W 정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아마 쿨러는 싱글 타워 정도면 커버가 될 겁니다. 가장 높게 옵션으로 돌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클럭이 한 4900에서 5000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게 스텔스면 이게 더 떨어져요. 이거 엄청 떨어지는데 그거 대비 지금 생각보다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클럭을. 저 클럭이 V캐시 CCD 쪽의 최대 클럭인 5250을 초과할 만한 쿨링 성능이 되지 않으면 이러나 저러나 쿨러를 바꿔봐야 온도는 비슷할 거고요. 이제 쿨러 성능이 좋아질수록 그냥 성능이 더 잘 나올 뿐이에요. 이게 AMD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그래서 뭐라 그럴까, 공랭으로도 가능하지만 그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게이밍 성능 자체가 전력을 별로 안 쓰기 때문이기도 하고 CCD를 한 개만 쓰니까 8코어 이하에서 보통 커버가 되니까 전력 소비량이 적어서 그래서 커버가 되는 그런 모양새고요. 멀티 성능까지 챙기자면 아까 클럭 떨어지는 거 보셨죠? 그렇게 클럭이 떨어집니다. 클럭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VKC CCD의 클럭을 떨어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쿨링 환경은 일반적인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커스텀 순행도 커버를 못할 것 같은데 멀티까지 가면 그 대신 이제 뭐 커스텀 순행 뭐 이런 식으로 쿨링 성능을 향상시키면 그만큼 성능은 더 올라갈 거예요. 물론 제 생각에는 멀티 성능을 기대하는 것보다
게이밍 성능에 초점을 맞춰서 야 이게 게임이 잘 되는데 그 와중에 멀티 성능도 요 정도 나오네? 이런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게임에서는 낮은 성능의 쿨러를 써도 성능 하락폭이 엄청 적습니다. 적어요. 그 이유는 낮은 클럭에서 동작을 해도 성능을 잘 내서 그래요. 얘가 지금 보니까 클럭이 떨어졌어도 그 클럭에서 이미 동작을 할 때도 이미 게이밍 성능이 훌륭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쿨러를 더 좋은 거 쓰면은 게이밍 성능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쿨러를 안 바꾸고 같은 쿨러에서 성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소개를 드릴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전에도 소개를 드렸고요. 비교를 해보는 거죠. 뭐 레이스 쿨러에서는 어떨까. 자, 이 정도면 게이밍 성능이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는, 이게 처음에 듀얼 타워 공랭으로 돌린 거고요. 얘가 그 스텔스 쿨러로 돌린 거, 처음 돌렸 거랑 두 번째 돌린 거에 성능 하락이 있었다라는 의미로 두 번 돌렸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 프리즘 쿨러로 돌린 걸 여기다 적어 볼게요. 364 5361 프리즘 스텔스 2회. 물론 이것도 한 번 더 돌리면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보시면은 이 368 대비 얘나 별로 차이가 안 나죠?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물론 다시 한번 돌리면 성능 하락폭이 얘보단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기본적으로 이 8코어만 쓰는 게임의 경우 이 정도도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멀티 성능이 좀 후달릴 뿐이지. 그리고 프리즘 쿨러는 아까 보셨다시피 멀티도 별로 안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커브 옵티마이저를 적용하면 어떨까? 커브 옵티마이저. 자, 한번 적용해 볼게요. 프리즘 쿨러가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서 이건 소장해야겠습니다. 하나 잘 모셔놔야지. 이게 AM5가 AM4랑 규격이 똑같기 때문에 이 AM5 끝날 때까지 레이스 프리즘 쿨러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이 커브 옵티마이저 세팅은 예전에 잡아놨던 걸로 할 겁니다. 그때 기준으로 사실 이거는 지금에 와서는 의미는 없는데, 예전에 이걸 제가 굳이 입력하는 이유는 예전에 이걸로 안정화를 받기 때문에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커브 옵티마이저 잡는 법은 제 영상 어딘가에 있긴 할 건데, 최근 영상 말고요. 작년 9월 내지 10월에 올라온 영상을 찾아보세요. 근데 거기는 이제 코어별로 잡는 법을 소개를 드렸을 건데, 이 V캐시는 코어별로 잡을 효용성이 떨어져요. 클럭이 워낙에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코어별로 잡을 필요 없이 그냥 CCD별로 대충 잡아서 일단 잘 돌아가는 값을 잡고, 계속 잘 돌아가면 값을 더 높여보세요. 높이고 높여서
뭐 가장 높은 값에서 실사용 하다가 크리티컬 하는 거 하지 마시고 게임 같은 거 설치하고 실행하고 해보다가 보면은 막 셧다운 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씩 풀어요 또. 저는 크게 5개씩 막 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35, 25, 5단위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부 다 한꺼번에 뭐 푸는 거 말고 둘 중에 얘가 CCD 0번이 문제일 수도 있고 1번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5개 풀어보고 그래도 셧다운 나면 요거 5개 풀어보고 뭐 하나씩 하면 또 아니면 얘를 다 0을 주고 얘만 먼저 이렇게 잡은 다음에 다시 얘 이렇게 주고 얘를 다 0을 줘가지고 요 밑에 것도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요령껏 해보세요. 어쨌든 커브 옵티마이저를 V캐시 모델은 다른 모델들보다 대충 잡아도 상관이 없다. 커브 옵티마이저를 뭐 인터넷 보니까 대충 한 네거티브 15 정도 줬는데도 막 37,000점 나오고 이러던데. 물론 쿨러 좋은 거 쓰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 쿨러를 좋은 거 쓰면 성능이 더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커브 옵티마이저 대충 넣어도 성능이 더 잘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온도랑 그 스위트 스팟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 성능을 딱 제한한 부분이 되게 교묘하게 걸려 있어서 자, 커브 옵티마이저를 적용을 한 거고요. 한번 시네벤치 한번 돌려볼게요. 자, 한번 돌려볼게요. 자, 아까보다 클럭이 더 터지죠? 49배수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온도는 마찬가지로 거의 90도를 바라보고 있고 TDC도 마찬가지로 120A에 아까보다 조금 더 쓰죠. 96% 정도 쓰고 있고 그래서 CPU 파워도 좀 더 올라갔어요. 아까 105 정도 쓰다가 지금 110까지 5W 정도 늘었죠. 자, 성능이 아까보다 훨씬 늘었습니다. 뭐 37,000까지는 안 나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전력 소비량이 여기서 소비하고 있는 전력량 자체가 이 쿨러의 한계를 초과했기 때문에 계속 돌리면 성능 조금씩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 동작하는 클럭 자체가 커브 옵티마이저를 넣기 전이랑 후랑 차이가 커요. 떨어지는 폭은 비슷할 거고요. 뭐 점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자, 36,600. 이 편차가 적다는 거는 이 머지않은 값에서 수렴한다는 거고 열 해소량력이 뭐 이 쿨러의 열 해소량이 모자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모자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468. 이제 TDC랑 CPU 파워가 줄기 시작하죠. 376. 100 조금 안 되게 떨어졌죠.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가 특정 구간에서 수렴할 겁니다. 아마 상온이 계속 올라가서 조금씩 계속 내려갈 수도 있긴 하고요. 계속 돌릴 때. 그래도 인텔보다는 상온이 좀 더 천천히 내려갈 거예요. 소비 전력 자체가 그게 높지 않아서. 지금 스텔스 쓸 때는 거의 막 35,000에서 4,000 됐다가 3,000 됐다 2,000 됐다 이랬는데 지금은 두 번째 자리가 아니라 세 번째 자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100씩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성능이 스텔스보다 훨씬 좋다는 그런 거죠. 257인데 그 다음에 얼마나 내려갔는지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TDC를 커브 옵티마이저 넣었을 때 똑같아요. 어쨌든 소비되고 있는 전력량이 이 쿨러의 한계보다 초과했기 때문에 자 234가 됐습니다. 이제 100은 커녕 한 50 정도 떨어졌죠. 아무튼
여기서 소비되고 있는 전력량이 이제 쿨러의 쿨링 한계를 초과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TDC를 제가 볼 때는 100A 정도 맞춰주면 온도가 제법 괜찮을 것 같다. 자, 이제 한 20 몇 떨어진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떨어지는 폭이 둔화되죠, 점점. 그만큼 클럭도 떨어졌어요. 근데 아까는 클럭이 한 45배수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은 48배수까지 유지하고 있죠. 그만큼 성능이 향상됐고요. 네. 자, 그래서 이 정도 돌리고 이제 게임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쿨링 팬 소음은 스텔스보다 프리즘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이게 AMD가 부스트 특성 때문에 한 번씩 팍팍 칠 때 팬이 팍팍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소음이 제법 있어요. 자, 가장 높게 옵션으로 딱 봐도 아까보다 클럭이 더 터질 거예요. 봐봐요, 클럭 터지는 거. 저기 VKC 쪽 CCD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클럭 터지는 건. 아까는 앞자리가 4였는데 이제 5가 많이 보이죠. 클럭이 올라가는 만큼 성능은 더 올라갈 거고요. 온도는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90도 리미까지는 계속 치려고 노력할 겁니다. 부하량이 떨어지지 않는 한. 지금 부하량이 충분히 있는 상태라서 부하라고 해봐야 지금 70W 정도 쓰는 거예요. 물론 이제 70W 정도 지금 쓰고 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저 정도 나오는 거는 전력 소모량 대비 성능은 좋은데 온도 전달력이 안 좋아서 온도 해소를 못 하고 있는 거. 계속 열을 CPU가 머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쿨러에 빠르게 전달돼서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열 전달률이 좋지가 않다. 제 생각에 그래서 프리즘 쿨러 만약에 프리즘 쿨러 쓰고 싶다 그러면 TDC에 100 실제로 바이오스 상에서는 10만을 넣어야 되죠. 100000. 예, 그렇게 10만이란 값을 넣고 그러고 나서 커브 옵티마이저 딱 잡아주면은 딴 거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커브 옵티마이저 잡고 TDC 100A 정도 넣으면은 그러면 멀티 성능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게이밍 성능도 잘 나오는 그런 조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서 온도 더 내리고 싶으면 또 조금 더 손을 보면 되긴 한데 아무튼 제가 볼 때 프리즘 쿨러는 그냥 커브 옵티마이저 잡고 TDC 100 얘는 지금 커브 옵티마이저 적용 상태에서 클럭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게 터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클럭을 누를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자, 성능이 올랐죠.
스텔스랑 스텔스보다 낫네. 음. 별로 성능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게이밍에서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돌려볼게요. 8코어 상태에서 어떨까? 지금 램오버가 이거 해보긴 했어요. 제가 램오버 클럭 적용해보긴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잠깐만요. 일단은 8코어에서 커브 옵티마이저 나온 걸 보여드릴게요. 자, 바이오스 한번 초기화해주고, 근데 이걸 초기화해도 코어는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으니 일단 부스트, 아니 여기가 아니지, 여기 들어가서 0000000 요건 꼭 어플라이로 이렇게 적용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레이스 프리즘 쿨러의 평가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레이스 프리즘보다 조금만 더 좋은 쿨러 쓰면은 충분할 것 같다. 조금만 더 좋은 쿨러요. 물론 그 좋은 쿨러를 쓰는 게 지금 7950X3D에서는 온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능 하락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초기화가 안 됐네. 초기화 걸고 여기서 어드밴스드 커브 옵티마이저만 적용해 볼게요. 네거티브로 커브 옵티마이저를 그냥 올코어 35 때려 박을 겁니다. 잠깐만, 얘가 네거티브는 아니구나. 다시 디세이블 네거티브 35. 왜냐면 아까 V캐시 쪽 CCD만 남겨놨는데 아까 V캐시 CCD 쪽에 커브 값이 35였죠. 그래서 35를 넣은 겁니다. 어차피 넌 V캐시 쪽 CCD는 어차피 안 돌아갈 거니까요. 자, 8코어 상태에서는 이제 시네벤치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돌리진 않을게요. 자, 8코어만 적용해서 V캐시 쪽 CCD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온도 잘 보세요. 요 구간이 제일 온도가 높아요. 거기서 88도, 87, 88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이 제일 처음 구간이 CPU 온도가 제일 높습니다. 90도까지 쳤네요. 91도. 최대 온도 91도를 잘 기억하세요. 제가 이따 레모브 클럭을 적용할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요 구간이 프레임이 제일 잘 나오는 구간이고 그래픽 카드를 제일 많이 쓰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프레임을 많이 올려놔야지 다음 구간에서 프레임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걸 좀 유지를 하더라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를 계속 돌려보고 있긴 한데 벤치 비교하기 그렇게 좋은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올라가는 구간하고 내려가는 구간이 확연히 나눠져 있어서 거기를 얼마나 잘 버티냐에 이 성능이 결정되는 거라. 자, 이제 떨어지는 구간에 진입합니다. 프레임이. 자, 여기서 얼마나 잘 버텨줘야 프레임이 잘 나오는지가 결정이 돼요. 자, 성능이 더 올랐어요. 두드러지는 거는 여기서 요거는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여기서 요거는 올라갔어요. 그만큼 이제 온도 마진이 좋았고 성능이 더 올라갈 여진이 있었다. 예, 쿨러 성능이 이제 뭐 8코어로 해보니 확실히 이제 뭔가가 더 잘 돌아가는 게 나온 거죠. 실질적으로 요거랑 비교해 보세요. 여기 듀얼 타워예요. 듀얼 타워로 돌렸을 때 얘랑 얘는 지금 4프레임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그리고 지금 얘가 얘 또 4프레임밖에 차이가 안 나네. 물론 여기서 여기는 8프레임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램 오버클럭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아까 온도가 91도까지 찼었죠. 그 램 오버클럭 적용할 때는 램 오버클럭을 적용하고 커브 옵티마이저를 넣으면 이제 커브가 꼬여가지고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지금 커브 값을 먼저 잡고 나서 램 오버클럭을 넣으면 잘 들어가는데, 근데 뭔가 또 여기서 그 옵션을 CPU 쪽 옵션을 또 만져주면 또 꼬이는 것 같아요. 그럼 또 갑자기 램 오버클럭이 엄청 안 들어가. 그러니까 순서가 틀림없이 스무스하게 이어져야지만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6000 클럭 정도의 오버클럭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 6400으로는 조금 타이트해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6000 클럭에서 오버클럭은 제가 미리 세팅했던 값이에요. 그거를 조금 뭐 한 개 정도 풀었어요. 얘가 35인가 그랬는데 36 정도로 잘 들어갈 만한 값으로.
84 20 그리고 얘가 좀 잘 들어갈 만한 값으로 타이밍을 좀 풀었습니다. 조이고 안정화를 받기 때문에 푸는 거는 오히려 문제가 덜 돼요.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제대로만 했다면. 자, 내가 만약에 램 오버 클럭이랑 커브 옵티마이저를 같이 적용하면서 뭔가 이상하다, 엄청 안 들어간다 하는 거는 이게 그 꼬였을 확률이 높은데 그럴 때는 항상 시모스 클리어를 해버리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나아요. 자, 젠 타이밍 한번 보여드릴게요. 6000에 28, 36, 36, 36, 30, 36, 48, 20, 6, 16, 54, 390, 50, 50, 66, 26, 616, 6111, 65, 35 3000에 2167, 3000이고요. 1.43V, 1.43V 썼습니다. 나머지 오토예요. 자, 첫 구간에서 온도 잘 보겠습니다. 자, 91도. 이전 최고 온도 91도죠. (92도) 93도. 온도가 약 2도 상승했어요. 온도가 상승하면은 사실 최대 온도가 2도가 올랐다는 거는 보통 다른 온도도 평소보다 좀 더 높다는 거거든요. 그 온도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스로틀링이 조금 더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전체적으로 평균 클럭이 조금 더 낮춰서 돌아갔을 수도 있고요. 램 오버클럭이 CPU 성능을 좀 더 병목을 해결해서 CPU를 좀 더 일을 잘하게 만들어 주는데 CPU가 일을 잘하면은 아이러니하게 온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다시 그 부스트 메커니즘에 의해서 스로틀링을 만들면서 클럭을 낮추고 성능 저하를 유발해요. 그럼 과연 거기서 발생하는 성능 저하랑 램 오버클럭이 가져올 만한 성능 향상의 이점이 뭐가 더 나을까? 그거를 고민하게 되는데 일단 이게 벤치 끝나고 한번 다시 얘기 드릴게요. 벤치 결과를 보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보다 프레임이 오르긴 했습니다. 제가 제때 정지를 못해서 1%로가 지금. 자, 여기가 64는 아니고 60으로 하긴 했는데 얘가 389, 5959. 지금은 생각보다 잘 나왔네요. 제가 아까 돌렸을 때는 2밖에 차이 안 났어요. 2프레임. 온도 2도 오르고 7프레임 정도 올랐네요. 그래서 이게 괜찮으면 뭐 이것도 나쁘진 않고요. 네,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향상은 애매하다는 거죠. 이때는 봐봐요. 10프레임이 올랐거든요.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10프레임 올랐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커브 상태랑 레모버 커브 상태를 비교하면 얘도 10프레임 이상 올랐죠. 여기는 이제 8프레임. 성능 향상폭이 줄어든 이유는 온도죠. 결국에 온도.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커스텀 옵션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초기화를 할게요. 시머스 클리어를 그냥 해야겠다. 레이스 프리즘 이쁘긴 이쁘네요. 마음에 들어. 갈수록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이거 지금 품절이라서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살라면 이제 장터 뒤져야 돼요. 저는 당근에서 샀어요. 가지고 계신 분은 좀 제법 있을 것 같아요. 옛날 그 AMD, 뭐 옛날도 아니죠. 아무튼 예전 모델의 AMD CPU를 가지고 계신 분 중에 이거 쿨러 안 쓰고 뭐 3열 순행 쿨러 뭐 이런 거 쓰시면서 기쿨 안 쓰고 그대로 모셔두신 분들 제법 있을 겁니다. 시모스 클리어를 해서 초기 부팅이 좀 오래 걸리고요. 자, 바이오스 초기화 했고 한번 코어 제대로 되어 있나 볼게요. 제대로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뭘 할 거냐면 아까 제가 TDP 한번 100으로 넣어보자 그랬죠? 여기서 매뉴얼하고 나머지 초기화 해주고 얘를 100이 아니라 10만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 여기다 100 넣으면요 엄청 느려져요. 제가 해봤어요. 실수로. 이 정도만 해도 아까는 TDC를 120이지만 120까지 못 썼어요. 왜냐면 온도가 먼저 걸렸거든요. 온도에 먼저 걸리다 보니까 TDC가 더 못 올라간 거죠. 그래서 아까는 한 110 정도 썼어요. 제가 스텔스 쿨러에 제가 유튜브에서는 언급을 안 했지만 나중에 한번 어,
자료가 좀 쌓이면 언급을 할 건데 지금 오렌지 동네 커뮤니티에서 제가 쓴 글에 스텔스 쿨러는 TDC 75, 그러니까 75,000을 정도면 좋겠다라고 쓴 게 있어요. 얘는 10만입니다. 10만 100A. 그리고 시네벤 아니. 그 하드웨어 인포에서 조회되는 CPU 소비 전력이랑 얘랑 또 틀려요. 얘가 더 적어요. 얘가 더 낮게 나와요.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TDC가 제한이 됐어요. 100으로. 100까지 다 쓰죠? 온도가 보시다시피 80도 안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TDC에서 리밋이 걸린 거예요. 물론 이제 계속 돌리면 온도는 계속 올라가긴 해요. 클럭은 아까보다 조금 덜 쓰긴 한데 아까 처음에 순정 상태에서 계속 스로틀링 걸리다가 45배수에서 멈췄죠. CPU 성능도 34,000 정도 조금 떨어졌지만 온도 감안해서 볼 때는 온도가 거의 한 1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온도 떨어진 거에 비하면 매우 양호하죠. 성능이. 그래서 4075점. 자, 두 번째 바퀴는 4994점. 조금 떨어지긴 했네요, 이것도. 이 정도 온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시네벤치 정도 부하해서 82도면 다른 거 하면은 진짜 얼마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까? 자, 이제 33,972점. 이거 말고 그러면 TM5가 시네벤치보다 부하가 적어요. 이거 한번 돌려볼게요. 온도 60도대. 그쵸? 이제 클럭은 좀 더 터지고요. 얘는 TDC 100도 못 썼어요. 지금 TM5 이거 돌린 게. 전력 소비량이 이게 보면 한 58, 60% 정도면 60A 정도 쓰고 CPU 전력 소모량이 62W도 못 쓰네요. 그 다음에 게이밍 성능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게이밍 성능은 아까 뭐 사용하는 전력량이 70W 정도지만 지금 TDC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TDC를 제한한 거는 멀티 성능에서 온도 대비 성능의 그런 가성비를 챙기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성능은 조금 떨어졌지만 온도도 많이 같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스로틀링 나서 떨어뜨릴 그러니까 계속 스로틀링이 나서 성능이 떨어져서 한 34,000 정도의 수렴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바에 그냥 내가 애시당초에 TDC 제한을 걸 테니 너는 그냥 34,000 정도 써. 그 대신 온도는 90도가 아니라 80도로 쓸 거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냥 냅뒀으면 순정 상태에서는 온도가 90도까지 치고 순간 성능은 좋을 수 있어요. 순간 작업을 좀 띄엄띄엄 하시는 분은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속적인 부하 상태에서는 발열이 해소가 안 되고 계속 뭔가가 누적이 돼서 그럼 성능이 떨어져서 어쨌든 34,000 정도의 수렴을 할 건데, 그런데 온도는 10도 높은 거죠. 90도. 이렇게 TDC 제한하면 그냥 온도는 80도. 뭐 이렇게. 그래서 스로틀링을 조금 해소해서 온도 대비 성능을 챙긴 겁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제 게이밍 성능에서는 TDC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게이밍 성능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TDC 제한한 상태에서 이제 커브 옵티마이저를 적용하면요, 성능이 더 잘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게이밍 성능에서는 그러면 TDC로 안 하고 온도 낮추고 싶으면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게이밍 성능에서도 이제 쿨링 성능이 후달리면 클럭을 조절하면 돼요. 가령 예를 들어 지금 게이밍 돌리면은 49배수에서 50배수 정도 그 사이로 터지죠. 그러면 얘는 5250 클럭까지 올라가고 싶어 할 거예요. 성능이 5250까지 올라가고 싶지만 내가 여기서 네거티브를 선택해서 여기를 525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준이 5250에서 내가 5000 클럭에 맞출 거야. 그러면 250을 넣어요. 그러면 클럭은 250을 낮춰서 딱 5000을 맥시멈으로 보고 돌아갑니다. 5000 이상 안 올라가요. 그러면 5000 이상 안 올라간다는 거는 5000 이상 클럭을 사용하는 부하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고, 부하량이 떨어지면 온도가 떨어질 거고, 온도가 떨어지면 스로틀링도 적어질 거고, 그럼 클럭 유지도 잘할 거고, 클럭 유지도 잘하게 되면 스로틀링이 없으니까 성능도 스로틀링 나는 것보다 더 잘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물론 클럭을 너무 떨어뜨리면 애시당초에 이제 충분히 가능했던 성능조차 안 나올 수도 있긴 해요. 그런 어떤 스윗 스팟을 찾아주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내가 게임 온도를 낮추고 싶다 그러면 결국에는 성능을 클럭을 깎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면은 커브 옵티마이저를 하거나. 근데 커브 옵티마이저를 넣어봤자 그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온도보다는 성능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 구조상으로는 쿨러를 더 좋은 거 쓰지 않는 이상. 자, 보시면 이제 5000 클럭이 고정됐죠. 여기 5000 클럭. CCD 두 번째 거는 거의 안 봐도 돼요. 게이밍에서는. 지금 커브 옵티마이저 적용 안 한 겁니다. 자, 이 지금 첫 구간이 부하가 심해서 이 구간에서는 지금 5000 클럭도 안 터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5000이 안 터졌다는 건 스로틀링 걸렸다는 겁니다. 온도가 이제 87, 80을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 클럭을 눌러주는 거예요. 여기서 온도를 더 낮추고 싶으면은 클럭을 더 까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지금 한 4825, 4850 뭐 그 정도로 터졌죠. 그럼 거기 4800으로 맞춰버리면 돼요. 그러면 오히려 스로틀링도 적을 거고. 근데 또 그렇게 하면은 요 다음 구간 지금 이 구간은 4900까지 터지는데 4900이 안 터지고 4800까지밖에 안 터지겠죠.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부하가 적은 쪽에는 클럭이 높이 터질 수가 있는데 클럭을 제한해 버리면 높이 터져야 될 구간에 안 터질 수가 있고, 그 대신 부하가 심한 경우 클럭이 원래 낮게 터지는데 그게 이제 스로틀링으로 성능 저하를 계속 유발시켜서 그 클럭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가 자진 납세해서 그 클럭 쓸 거야 라고 그렇게 자진 납세를 해버리면 오히려 스로틀링이 발생을 안 해서 온도도 더 착하고 온도 대비 성능비가 좋아지죠.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과연 내가 클럭을 몇 정도 까서 쓸 것인가, 이거는 사용하는 게임 환경에서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냥 가장 온도 높은 구간에 맞추면 돼요. 가장 온도 높은 구간에 온도 낮추는 게 핵심이잖아요. 온도를 낮추고 싶으니까. 그 대신 이제 너무 많이 낮추게 되면 성능 하락도 있습니다. 성능 하락이 적은 스윗 스팟이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스로틀링과 스로틀링이 아닌 것의 경계에 있는 클럭, 그거를 설정해 주면 이제
성능 하락이 적은 스위스팟이 나오는 거고. 자, 250 클럭을 제한했지만 성능 하락이 물론 있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만큼 좀 더 낮은 온도에서 아마 돌아갔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어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게 이제 한술 더 떠서 이런 식으로 제어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저는 한 커브 옵티마이저를 추천해요. 성능 저하가 일단 있긴 있었으니까 250이 아니라 200으로 바꿔볼게요. 아니지, 커브 옵티마이저 들어가면 클럭이 달라지니까 이거 다시 잡아야 됩니다. 이거 그냥 일단 디세이블 해놓고 커브 옵티마이저를 먼저 잡고, 아까 커브 옵티마이저 넣었을 때 거의 5150 정도 터졌죠. 저 개인적으로 이 프리즘 정도 되는 성능을 쓸 때 커브 옵티마이저를 만약에 사용한다면 그 아까 그 CPU 부스트 오버라이드로 클럭을 누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충분히 성능이 나옵니다. 별 차이가 아마 안 날 거예요. 이 오히려 성능 하락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를 설정을 하면. 지금 100 정도 잡아볼게요. 이렇게 세팅하면 시네벤치도 한번 돌려볼게요. 자, TDC 100에 걸렸고요. 온도는 이렇게. 그 대신 클럭은 아까보다 더 잘 터지죠. 아까 45배수였는데 이제 커브 옵티마이저를 잡았기 때문에 47배수 정도. 아까 그 TDC 제한하기 전에는 48배수까지도 이렇게 터지다가 계속 클럭이 떨어졌죠. 점수는 35,578점. 아까 34,000점 대비 한 1,500점 올라왔고요. (403에서 390) 한 13 정도 떨어진 거예요. 한 이 정도에서 수렴할 겁니다 아마. 온도도 81도 정도.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TM5
비슷하네요 얘는. 그 대신 클럭이 아마 아까보다 더 터졌을걸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부스트 오버라이드로 네거티브로 100을 눌렀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커브 옵티마이저까지 적용하면 이 정도 쿨링에서는 굳이 네거티브로 누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150 정도 유지되고 있죠. 최대 온도는 90도. 자, 구간 떨어지는 구간이고요. 자, 지금이 요 라인인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요. 게이밍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프리즘 정도 되면 커브 옵티마이저를 만약에 쓴다면 그렇다면 부스트 오버라이드를 굳이 쓸 필요는 없다 정도 결론이 나겠네요. 근데 이제 커브 옵티마이저를 안 쓰는 경우는 부스트 오버라이드로 좀 눌러주면은 성능이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아무튼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브 옵티마이저를 안 쓰는 세팅을 좀 찾아볼까? 아까 클럭이 한 48, 9 정도 터졌으니까 만약에 커브 옵티마이저를 안 쓰고 세팅을 한다면 일단 PBO TDC에 저는 100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 네거티브에서 원래는 5250인데 250 하면 5000이 되죠. 근데 그걸 더 깔 거예요. 500, 4750, 4750, 4850까지 할게요. 4850, 4900. 4900으로 설정을 하면 당연히 시네벤치에서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45배수밖에 안 터지기 때문에 어차피 4900까지 49배수까지 못 써요. 물론 좀 더 낮은 부하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더 높은 클럭을 띄울 수는 있겠지만 이제 49배수로 제한이 될 거긴 한데, 근데 낮은 부하 상태에서 클럭 100클럭 더 터지는 거는 사실 딱히 영향이 없어요. 아마 시네벤치 점수에는 또 점수는 똑같이 나올 거고요. 요것만 한번 보면 딱 49배수까지 터지죠. 얘는 이거보다 500 더 터져요, 사실. 그래서 5400까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어차피 온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얘가 지금 뭐라 그럴까요? 수율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고, 음, 한 얘보다 조금 더 터지는, 200 더 터지는 정도? 200 좀 안 되게 더 터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 일단은 자, 49배수로 이제 최대값이 고정됐습니다. 그래도 처음 구간은 클럭이 낮아도 온도가 너무 높아요. 이 구간은. 그래도 아까 91도까지 올라갔던 거에 비하면은 최대 온도 기준으로 한 3도 정도 내려간 것 같아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커브 옵티마이저를 안 넣었어요. 순정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냥 순정은 아니고 지금 TDC랑 뭐 기타 등등 옵션 제어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 인게임에서 한 3도 정도 온도가 내려갔지만 평균 FPS는 365, 531. 뭐 별로 1프레임밖에 차이 안 나긴 한데 온도는 줄었어요, 오히려. 뭐 이런 의미? 그런 이제 스윗스팟 구간, 좀 더 스윗한 구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사실 너무 한 게임만 핏하게 만들면은 이게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모르기 때문에 애매해요. 그러니까 온도에 맞추는 게 제일 좋고요. 내가 쓸 온도에 그냥 맞춰서 성능 저하 나든 안 나든, 만약에 여기서 온도 더 낮추고 싶으면 아까 네거티브 클럭을 좀 더 누르면 돼요. 아무튼 TDC는 100 정도,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스로틀 리밋 온도 옵션이 있긴 한데요. 그거는 실제로 게임 돌릴 때는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게임 돌릴 때는 이제 클럭을 열심히 누르면 되는 것 같고, 게임은 멀티는 TDC로 제한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프리즘 쿨러 사용 후기랑 뭐 세팅 방법, 성능 비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것도 했으니까 그러면 싱글 타워 공랭도 해봐야죠. 다음에 AG400 쿨러를 장착해서 한번 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G400 쿨러는 제가 이 790X3D 처음 영상 올릴 때 싱글 타워, 듀얼 타워 제가 시네벤치 올린 거 있잖아요. 그때 썼던 쿨러는 싱글 타워는 TM40이라는 모델이고, AG400은 이번에 처음 장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TM40이랑 AG400이 뭐가 더 성능이 좋은지도 알 수 있겠네요. 아무튼 근데 거의 고만고만 할 겁니다.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